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9화 인간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별거 없으셨죠? 네. 별거는 없죠. 어. 근데 뭐 아주 또 코로나가 복잡해져가지고. 그죠? 예. 뭐 역시 그 명언이 떠오르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러게요. 그죠? 네. 예. 어쨌든 뭐 이럴 때일수록 또 그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주제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오늘 주제는 인간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입니다. 우리 그 방송 이름이랑 되게 어울리는 주제 같아요. 두 분은 살면서 저 사람은 도무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었던 때가 혹시 있습니까? 있죠. 예. 예. 근데 언제? 이게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라는 예. 표현이 예. 너무 탁월할 때, 긍정적일 때, 너무 그죠? 탁월할 때도 있고, 어.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죠? 이렇게 아예 부정적으로. 저긴 동물이야, 금수야, 뭐 예, 이런 그죠. 느낌이 들죠. 그렇죠. 어느 쪽이 많던가요? 후자가 많지 않나? 뭐 비슷하지 비슷하나요? 않나 싶은데. 오. 예, 예. 그래요. 그렇게 탁월한 인간들이 주변에 많은가 보죠. 아직은 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네, 그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그런 사람? 저는 주로 나쁜 놈들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TV에 뭐 예를 들어 아동 폭력, 특히 이제 약간 그런 쪽에 그쵸. 볼 때 진짜 막 쫓아가서 찢어 죽이고 싶은 어.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뉴스는 주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뉴스로 삼죠, 그렇죠? 예. 그 작두님처럼 저도 사실 자유인님이랑 입장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인간이 아닌 놈들은 많이 보는데, 좀 긍정적으로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쪽으로 느껴진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허경영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단하지. 예. 아니 우리 일상에 예. 그 잘 쳐다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기도 한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와 비교해서 조금 더 좋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건데, 굉장히 일관되게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보면 또 놀랍기도 하고, 예. 뭐 능력이 또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함도 또 보일 때가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럼 공부 좀 잘하고 이러는 애들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부하는 거 보면 되게 인간 같지 않아 보일 그렇죠. 때가 있죠, 예, 그죠? 예, 예. 어쨌든 그렇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생각이 들다 보면 이런 질문에 이러죠. 오늘 주제랑 관련 있는 건데, 인간은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질문에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두 분은 인간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자유인님부터 한번 답해 보실래요? 인간이 뭡니까? 묵비권 행사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어. 무엇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묵비권 해. 행사.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변호인이라고 치고, 저도 좀 요새 우울한 감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런지 예. 모르겠는데, 별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가 네. 지랄 발광하는 게 인간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뭣도 아닌 게, 네. 그죠? 대단한 것처럼 지랄 발광한다. 뭐 나름, 그죠? 뭐 인간은 뭐냐라는 정의는 또 사람 수만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죠? 근데 답을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해서 오늘은 인간은 뭔지 좀 궁금할 때, 또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뭐 이런 주제로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그 핵심 키워드인 인문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해서 기본적으로 인간학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 휴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인간이 처한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인간이란 단어를 사전에,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이러고 또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동물의 일종인데 다른 게 있죠. 이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다르고 언어나 도구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다르고 사회를 이루고 산다라는 측면에서 여타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 의미로만 인간을 이해하면 아무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안고 없는 찐빵 좀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인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과 반대되는 개념에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짐승. 짐승. 그렇죠. 또 여러 개 물건 뭐 물건, 네. 사물, 그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 그것도 있겠고요. 또 뭐 기계 이런 기계,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네. 말씀하신 대로 반대되는 개념이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저는 대략 4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신이에요. 신. 그죠? 신과 인간 좀 대비되죠.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인간과 자연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동물, 금수,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사물과 비슷한데 기계, 로봇 이런 것도 이제 인간과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해보니까 다큐멘터리 제목 같으네. 어, 신과 인간, 그렇죠. 자연과 인간, 맞습니다. 동물과 인간, 예. 로봇과 인간, 뭐 그렇죠. 이럴 수 뭐 있- 사람과 예, 기계 예, 뭐 예. 이런 거 그죠. 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봅니다. 먼저 인간과 반대 개념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신이죠. 신.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인 신과 인간을 비교하면 인간의 본질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신과 인간은 어떻게 다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능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 그죠?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생각해 보면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신은 조물주죠. 그죠? 반면에 인간은 그 조물주인 신이 만든 피조물의 일부죠. 그죠? 해서 신이 전체라 이러면 인간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신은 무한하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신은 전지전능하지만 인간의 알매 수준이나 능력은 신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해서 인간을 신에 비유하면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은 음. 이게 상상이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 있다고 쳐도 어. 그러다 보니까 뭐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자유인님은 무신론자니까 신을 상상을 안 하지만 그 종교인들은 신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자를 떠올리고 신이란 무엇인가를 평생을 통해서 찾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신 분은 인간이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신에 비해서 얼마나 나약하고 유한하고 뭐 부족한 존재인지를 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종교인 중에 수준 높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겸손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에 대비되는 인간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종교인 못지않게 그 천체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또 겸손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간과 반대되는 두 번째 개념이 자연이에요. 자연이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거처하는 공간 개념이죠. 그죠?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인간 이외의 만물이 함께 거주하는 자연이라는 공간에 우리 인간도 새들어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만물과 더불어 자연이라는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셈인데 따라서 인간은 결코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만물의 영장 이렇게 예, 하면서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구에 있는 자연은 마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내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거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그죠? 근데 원래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런 오만한 생각은 최근에서야 인간이 가진 인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로 인간은 자기가 자연의 일부임을 좀 망각하거나 부정하고는 마치 주인처럼 행동하려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되게 오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망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결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심지어 파괴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지가 사는 인생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후대로 지나면, 갈수록. 후대로 갈수록 엄청난 죄를 짓고 가는 거죠. 그죠? 뭐 결국에는 우리가 저지른 거를 다 대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죠?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뭐 자업자득 뭐 이런 그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설픈 자유인의 이렇게 닉네임처럼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나는 자연인이라고 얘기해봤자 결국 자연이 없어. 자연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자연이 될까? 자연에서 살아야 될 자연인인데 그죠? 자연이 맞습니다. 없어지는 그죠?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물론 우리 작두님 얘기처럼 당장 나 살고 있는 시기에는 그런 게 직접적으로 안 닥칠 수는 있으나 길게 보면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독일 출신의 여성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이란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는 바로 인간 조건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녀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구라는 자연환경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구가 인간 실존의 자연적 조건이라고 본 셈이죠. 본래 지구는 다른 사람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주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만 유독 다른 동물과 달리 있는 그대로의 지구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인공적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인간이 인공적 세계를 건설하면 할수록 지구라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과학과 기술은 인간 실존의 자연적 조건, 이게 지구죠. 인간 실존의 자연적 조건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공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스스로 인간의 실존 조건을 없애는 행위로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요즘 그런 거 실감하지 네, 않나요? 특히 그죠?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진 건지 뭐 또 그게 아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게 사실 일상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때 마스크 쓰는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이 시기에는 항상 써왔던 상황이고 한데 그거 외에도 뭐 코로나랑 상관없이 진짜 환경오염 때문에 요새 막 조개 같은 것도 미세 플라스틱이니 이런 것 때문에 먹기가 약간 꺼려질 정도로 굉장히 이런 피해가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긴 역사 보통 뭐 500만 년, 700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긴 역사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된다. 이건 우리 원시 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럴 일이 없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일상이 되어버린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옛날에 왜 SF 영화 이런 거 미래 뭐 이렇게 하는 왜 방독면 쓰고 사람들이 살아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거의 그거랑 됐죠. 지금 차이가 있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맞습니다. 약간 들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여기서 인간의 조건이라 하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늘어가면 인간과 반대되는 세 번째 개념은 동물, 짐승 이렇게 부르는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 대목은 좀 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짐승과 달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외면하거나 도외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짐승 아니에요? 짐승, 뭐 네. 금수, 뭐 이런 거죠. 심지어는 뭐 금수만도 못한 인간, 뭐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짐승이라고 하면 살인이나 강도 등 엄청난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좀 잘못된 이해예요. 가령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행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인간으로 불러야 될지 짐승으로 불러야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왜 뉴스에 그거 있잖아요. 나 기사를 정확히는 안 봤는데 타이틀만 봤는데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주민한테 이렇게 네. 폭언을 듣고는 자살을 하신 경우가 있죠. 네. 그럼 그런 경우에 그 폭언을 한 사람 뭘 인간이라 불러야 될까요? 짐승이라 불러야 될까요? 인간이죠. 인간인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개새끼, 소새끼, 뭐 네. 이렇게 쥐새끼, 뭐 이렇게 네. 얘기 많이 하는데 개한테 미안해해야 된다. 그쵸.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인간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동양 철학자 맹자라 이러면 단호하게 인간이 아니다, 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맹자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금수, 동물들과 구분되는 본성이 있는데 이걸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방송에 자주 소개를 했는데 맹자는 인간의 본성인 사단을 갖지 못한 사람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죠. 사단 중에 첫 번째가 아시겠지만 측은지심인데 이건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한다면 이는 인간의 본성인 측은지심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수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해서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누구 살인 안 하고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계, 뭐 요즘은 로봇이 되겠죠, 그죠? 기계를 들 수 있는데 인간과 기계, 인간과 로봇 중에는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날까요? 기계죠, 기계. 기계. 예. 자유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능력이 뛰어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음. 같은데 어쨌든 로봇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조물지 아닌가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옛날에 그 미국에 철도 건설하면서 예. 증기 굴착기가 나오면서 예. 존 헨리하고 이렇게 대결을 했었던 예, 에피소드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과 기계의 싸움. 예. 그래서 존 헨리가 이겼어. 응. 근데 이기고 나서 죽었어 바로. 뭐, 뭐 결국 기계한테 지는 예, 거죠. 예. 기계한테 밀리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어떤 기능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기계나 로봇은 인간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만약 기계나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면 굳이 그런 걸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인간의 능력은 로봇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로봇은 365일 24시간 쉼없이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주 40시간밖에 일 못하잖아요, 그죠? 또 로봇은 산업재해를 입지도 않고 또 뭐 가족이 아프다는 핑계로 결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휴가나 병가를 요청하는 일도 없고 휴일이나 야간 근무 수당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뭐 식사 시간도 필요 없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필요 없고 잡담하는 시간도 필요 없죠. 이처럼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로봇은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로봇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발성. 자발성. 네. 그건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또 뭐 그럴 수 있어. 또 작두님 뭐가 있을 것 같아? 로봇보다 로봇이 가지지 못한 인간 고유의 능력. 뭐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AI는 이제 생각도 한다며. 그걸 한다고 봐야 될지 어떨지. 생각하는 척하는 거 그죠? 아니 아니에요? 예. 생각하는 거를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면 그렇죠. 이제, 유사하게 예, 구현되는 거죠. 구현이 되겠죠. 미래학자인 케빈 켈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봇은 답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질문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로봇이 갖지 못한 인간만의 능력은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또 인간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인간이 가진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은 로봇은 가질 수 없는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순간 질문을 못하는 거죠. 기계가 질문을 하는 순간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인간은 정복돼. 그렇죠. 기계. 맞습니다. 교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코치코치 캐묻는 인간을 위해 지옥을 마련했다. 이럴 정도로 인간은 호기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인간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로봇은 호기심도 없죠. 따라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죠. 만약 로봇이 호기심을 가져서 돌발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그난 거 아니에요? 뻥 났다 그러지 뻥 뭐, 났다. 그죠? 맞습니다. 로봇에게 실수는 고장이나 버그예요. 하지만 인간에게 실수는 인간미나 유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성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호기심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행동이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지식을 발전시키고 찬란한 문화를 이룰 수도 있었거든요. 해서 인간만이 가진 호기심 또는 뭐 질문하는 능력, 그것으로 인한 실수 등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로봇과 대비되는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계나 로봇보다 인간의 노동력, 인간의 한계가 규정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조차도 인간다운 것이니까 뭐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네네, 이런 그렇죠. 의미겠군요. 예.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간과 반대되는 개념, 신, 자연, 짐승, 로봇과 비교함으로써 인간은 뭐고 인간이 처한 조건이 어떤지를 살펴봤는데요. 인간은 신이나 자연, 로봇에 비해서는 불완전한 존재죠.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철학자 에릭 호프가 이분도 인간의 조건이란 책을 썼는데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창조성의 원천은 그 불완전함에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창조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신도 자연도 동물도 로봇도 아닌 인간의 조건, 인간의 불완전함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 인간이 오만에 빠지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지나치게 낙담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각자 나는 얼마나 인간다운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오늘 마음이 좀 푸근한 게 예.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나약한 게 그냥 그대로 그냥 존중받아야 마땅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위안이 되네. 예.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지극히. 예.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돌파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이 되거나 기계가 돼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죠. 인간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조건에 합당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가 더 좋은 거죠. 예.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폐해들도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렇죠. 예.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인간이 조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게 무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또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때로는 인간이면서 로봇이나 기계처럼 그냥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죠? 많은 예.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지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만하게 있는데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철학자님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가는 게 인간이 호기심 때문에 뭐 계획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네. 뭐 요 얘기가 제일 좀 마음에 와닿는데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늘상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살면서 처음 겪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들을 다들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통제불능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처음 겪는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고 변화무쌍한 것일 텐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집단지성으로 창의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특별히 더 많이 요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언택트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구성원들하고 뭔가 머리를 조금 더 맞대고 지혜를 좀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멀리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실험 무대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인간의 조건이 경험하진 못했지만 이걸 창조성의 기회로 예, 삼자. 예. 네, 좋습니다. 자유님. 저는 뭐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사실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다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네.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건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첨언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자연하고 비교를 할 때 인간 중심은 아니죠. 우리가 일부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개념과 비교하면 좋은데 대략 신, 자연, 동물, 로봇 등 네 가지랑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먼저 신과 비교하면 신은 무한하지만 인간을 유한하며 신은 전지전능하지만 인간의 알매 수준은 신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해서 아무리 잘난이라도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과 비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 이외에 만물이 함께 거주하는 자연이란 공간에 새들어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해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과 비교하면 인간은 동물, 짐승과 달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이를 도외시하면 짐승이나 검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과 비교하면 인간은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로봇에 못 미치지만 인간에게는 로봇이 가지지 못한 능력, 가령 질문하는 능력, 호기심 등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 실수도 할 수 있죠. 이처럼 신도 자연도 동물도 로봇도 아닌 인간의 조건, 인간의 불완전함을 잘 이해한다면 오만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낙담하는 건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